여러분, 2026년 2월 오늘 우리는 인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비웃었고 SF 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했던 이야기, 설마 했던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그 망상이 오늘로써 완전히 사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가 전격 합병을 선언한 것입니다. 땅 위에 짓던 데이터 센터를 이제 로켓에 실어 우주 궤도에 띄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닙니다. 지금 월가는 패닉에 가까운 흥분 상태입니다. 합병 법인의 가치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1조 2,50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1,825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의 3배를 훌쩍 넘고 우리가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국가 GDP급의 거대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천문학적인 돈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머스크가 발표한 합병 비전 선언문에 담긴 한 문장 때문입니다. 지구는 좁다. 인공지능의 대를 우주로 옮긴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짓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주 궤도에 띄우겠다는 겁니다. SF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제출된 실제 사업계획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 결정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 여러분의 직업, 그리고 당장 내일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많은 분이 그저 머스크가 또 기행을 벌이는구나 하고 넘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철저히 소외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판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드리는 경제 편의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1825조 원짜리 신호탄,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합병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났는지 그 속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과 XAI의 인공지능 기술을 합친다는 그럴싸한 명분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적나라하고 현실적입니다. 바로 돈과 생존입니다. XAI가 개발한 인공지능 그로크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돈을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최신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 원 단위입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어떻습니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매년 현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즉, 돈 잘 버는 형 스페이스X가 돈 많이 쓰는 천재 동생 XAI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 한 집 살림을 합친 꼴입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합병법인의 주당 가치를 약 527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최근 비상장 거래 시장인 세컨더리 마켓에서 스페이스X의 호가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XAI의 잠재력까지 더해지니 월가에서는 합병법인에 머스크 프리미엄을 얹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해 시장은 현재 가치의 2배, 3배를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즉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 아니 100이 될 수 있는 폭발적인 시너지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합쳐지니 단순 합산인 1조 300억 달러를 넘어 1조 2,500억 달러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기업 공개 IPO는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IPO가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우디 아람코나 과거 알리바바의 상장 따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자금이 쏠릴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주식을 살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지금 총알을 장전하고 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되는 순간 나스닥의 판도가, 아니 전 세계 자본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머스크는 왜 굳이 그 어려운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올리려 할까요? 땅도 넓은데 굳이 위험하게 로켓에 서버를 실어 나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머스크 특유의 소름 돋는 계산, 즉 물리학적 비용 절감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AI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벽은 무엇일까요? 기술? 아닙니다. 바로 전기와 열입니다.
지금도 엔비디아의 최신 칩 수만 개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작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전력을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이 칩들이 뿜어내는 열을 식히려고 엄청난 양의 물을 쓰고 에어컨을 돌리는데 또다시 전기를 씁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전력망이 버티지 못해 셧다운이 일어나는 상황. 이것이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AI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도 지구가 물리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는 어떻습니까? 첫째,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차원이 다릅니다. 지구에서는 구름 끼고 비 오고 밤이 되면 전기를 못 만듭니다. 하지만 구름도 대기도 없는 우주 궤도에서는 24시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강력한 태양 에너지를 직통으로 받습니다. 사실상 공짜, 무한 에너지가 널려 있는 곳입니다. 머스크는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둘째, 바로 에너지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밤이 없습니다. 지구 데이터 센터는 냉방과 전력 공급을 위해 24시간 화석 연료를 태우지만 우주에서는 태양광 패널만 펼치면 24시간, 365일 끊기지 않는 공짜, 무한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열을 식히는 게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계획서에서 방열판 신기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땅 위에서는 전기료와 물 부족으로 막혀있던 AI의 한계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로 뚫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머스크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지구에서 비싼 땅 사서 환경 규제 받으며 비싼 전기요금 내고 물 부족에 시달리느니 그냥 우주로 띄우자. 초기 발사 비용? 내가 만든 재활용 로켓 스타시브로 획기적으로 낮추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머스크는 이미 스타쉽을 통해 1kg당 발사 비용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춰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버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비용이 강남 한복판에 데이터 센터 짓는 땅값보다 싸질 수도 있는 특이점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FCC에 제출한 100만 위성 프로젝트, 코드명 오메가쉘의 정체입니다.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인공지능 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물론 T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무리 스타링크라도 우주까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속도가 느려지지 않겠냐? 렉 걸려서 AI가 버벅거리면 무슨 소용이냐? 맞습니다. 빛의 속도에도 물리적인 한계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철저한 이원화 전략을 쓸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게 뭐냐? 엄청난 전기와 시간이 필요한 AI 학습은 전기가 공짜인 우주 서버에서 돌리고 그 학습된 지능으로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실행은 지구상에 있는 테슬라 차량이나 스마트폰 칩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즉, 무겁고 힘든 짐은 우주로 보내 해결하고 빠릿빠릿해야 하는 작업은 지구에 남기는 완벽한 우주 지구 분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소름 돋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번 합병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혹은 분통을 터뜨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테슬라 주주분들일 겁니다. 지난 몇 년간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지 않고 트위터 X질이나 한다며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 구조를 보니 기가 찹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XAI에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주주들은 난리가 났었죠. 왜 전기차 회사 돈을 빼서 딴짓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이번 합병으로 그 20억 달러가 스페이스X, XAI 통합법인의 지분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이 거대 우주 제국의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거봐라, 내가 다 계획이 있었다. 테슬라 주주 너희들도 결국 이득 아니냐?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복잡합니다. 테슬라는 상장사 퍼블릭 컴퍼니입니다. 스페이스X와 XAI는 비상장사 프라이베이트 컴퍼니였고요. 머스크는 테슬라를 직접 합병시키는 대신 교묘하게 투자자로 참여시켰습니다. 왜일까요? 테슬라를 직접 합병하려면 수백만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테슬라를 현금 인출기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남겨두고 진짜 알짜배기 미래 권력은 자신의 통제력이 강력한 스페이스X 중심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머스크 제국의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머스크의 얼굴이자 심장이었다면 이제는 스페이스X, XAI 통합법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제 테슬라는 AI의 두뇌라기보다는 우주 데이터를 수집하는 말단 신경망 역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혁신의 최전선이 지구에서 우주로 옮겨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반전의 기회도 있습니다. 만약 이 합병법인의 지분을 테슬라가 계속 보유한다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한 대도 못 팔아도 스페이스X가 버는 돈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거대 지주회사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소외냐, 자본적 대박이냐. 여러분은 이것을 악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호재로 보십니까?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머스크가 계획한 대로 100만 개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뒤덮는 그 날을 말입니다. 지금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처럼 보이는 것 중 상당수가 이미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보다 수백 배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망이 아닙니다. 지구 궤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스타링크 위성이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XAI의 그록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뉴스를 보여줍니다. 출근길에 탄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도로 상황을 분석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도, 집에서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는 머스크의 위성으로 올라갔다가 머스크의 AI에 의해 가공되어 다시 여러분에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은 수직 계열화의 완성입니다. 정보의 생산, 테슬라와 X, 정보의 이동, 스타링크, 정보의 처리, XAI 우주 서버, 정보의 소비, 뉴럴링크와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단 하나의 기업, 단 한 명의 인간이 통제하게 됩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효율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기가비트급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구상의 그 어떤 권력도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빅브라더의 탄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혹은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AI가 특정 정보를 차단하거나 왜곡한다면 전 세계의 여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가 우주로 올라가 누군가의 손에 쥐어지는 이 미래가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물론 이 거대한 계획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입니다. 100만 개의 위성이라니요. 지금도 지구 궤도는 포화 상태입니다. 만약 위성끼리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파편들이 연쇄적으로 다른 위성들을 파괴하는 캐슬러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스크의 1,800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는 순식간에 우주 고철 덩어리로 변하고 지구는 수십 년간 우주로 나갈 길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주 날씨입니다. 태양은 주기적으로 강력한 태양풍과 자기 폭풍을 뿜어냅니다.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두꺼운 대기와 자기장이 보호해주지만 우주에 떠있는 서버들은 이 치명적인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1859년에 일어났던 캐링턴 사건 같은 대규모 태양 폭풍이 다시 덮친다면 수만 개의 최첨단 AI 칩들이 일시에 타버려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AI가 멈추고 금융망이 마비되고 자율주행차들이 도로 위에 멈춰서는 아비규환. 이것이 우주 의존도가 높아진 사회가 감당해야 할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이 과연 미국 기업인 스페이스X가 전 세계의 하늘을 독점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까요? 이미 중국은 자체적인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선언하며 우주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의 위성이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 위협을 하거나 전파 방해를 통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기업이 커질수록 그는 기업가를 넘어 한 명의 국가 원수급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 그의 돌발적인 성격이 과연 이 살얼음판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이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서사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이번 합병과 다가올 IPO는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빅테크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우주 AI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까지 우리 계좌를 불려주었던 이 훌륭한 기업들이 갑자기 늙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때 머스크는 판 자체를 우주로 옮겨버렸습니다. 투자 자금은 냉정합니다. 더 높은 성장성, 더 압도적인 비전을 향해 움직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전 세계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연기금, 헤지펀드, 그리고 서학개미 여러분의 자금까지 말이죠. 이것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에 올라타 제2의 테슬라 신화를 맛보겠지만 누군가는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된 기업과 함께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땅 위의 기업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1,825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장이 머스크의 비전에 강력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 누군가는 그를 사기꾼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를 혁명가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명백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가 지구라는 행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 공간에 인류의 새로운 신경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 절대 영도의 진공 속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연결하는 미래. 그것은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인거대하게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관객석에 앉아 이 화려한 쇼를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용기 있게 올라탈 것인지 말입니다. 머스크가 던진 1조 2,500억 달러짜리 주사위는 이미 굴려졌습니다. 이제 그 숫자가 무엇이 나올지 숨죽여 지켜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머스크의 우주제국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머스크의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